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원서를 쓰는데 좀 전형별로 좀 도움을 드리는 구체적인 자료. 이게 결론은 학생,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 점수로 어디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다고 제가 여기서 이 대학은 몇 점 따게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전년도 입시 결과나 어떤 지원 성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은 어떤 어떻게 원서를 쓰는지에 대한 어떤 갈피를 잡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작년도에 제가 나름 구한 전국 데이터상에서 원서를 쓰는 등급대별 비율입니다. 아무래도 등급이 높다 보니까 제가 1.5, 1.5로 끊는 거 높다 보니까 높은 데에서는 아무래도 종합전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교과는 보통 60%하고 30%다. 이게 2대 1이죠. 무슨 말이죠? 6개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보통 종합에서 한 4개 정도의 원서를 쓰고 교과에서 한 2개 정도 원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지면서 어디냐? 3.5등급 대. 여기서 딱 크로스가 되죠. 무슨 말일까요? 교과와 정을 비슷하게 쓰거나 또는 이 그룹에서 논술 전형의 비율이 어서 올라가죠. 3등급 넘어서 올라갑니다. 왜? 내신은 떨어지는데 가고 싶은 대학은 좀 좋은 데를 가고 싶거든요. 네, 그럴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3.5등급에서 크로스가 되고 논술의 비율이 쭉 올라가는 부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거고요. 이것들을 다시 인문계열과 왼쪽 인문계열입니다. 자연계열로 구분을 했을 때도 계열별 큰 틀의 차이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비슷하죠. 한 2.5, 2등급 대 2점대까지에서는 종합전형에 대해서 보통 6개에서 한 4개 정도 쓰고 교과를 갖다가 2개 정도 원서를 쓰는 패턴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합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즉 가고 싶은 대학교의 합격선에 조금 부족하는 부분들, 그래서 논술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쑥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의 흐름이 계열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 실제로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DB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자, 보시면 똑같이 등급은 끊었죠. 전체에서 1에서 1.5대 학생들의 인문계열이 차지하는 게 33%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말씀드린 뭐라고 드렸냐면, 기본적으로 학교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인문계열 학생들과 자연계열 학생들의 비율은 반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인문계 성향의 친구들이 2배가 높고요. 2대 1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적은 인문계가 1이고 자연계가 나머지겠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1점대가 약 4%니까 1등급 대가 그 정도 원서 썼고요. 2등급 대 11%니까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그냥 등급대 비율만큼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전형은요. 예. 1등급이 4%인데 10% 넘게 썼죠. 2등급도. 확실히 상위권에서 종합전형에 대해서의 원서 쓰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지원 대비 합격률입니다. 확실히 교과전형에서는 내신 좋은 친구들이 바로 합격하겠죠. 근데 어쨌든 교과전형의 합격 비율보다 종합전형이 좀 더 떨어지죠. 절반 가까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종합으로 더 많이 원서를 쓰다 보니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연계열 학생들 보시면 반대죠. 숫자는 훨씬 적은데 자연계열이 66.9%, 훨씬 더 좋은 등급에 많았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수학교과에 의한 문이과 통합에 의해서 일어난 성적 분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아까는 60%대였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지원 대비가 떨어지죠.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작년까지는요, 자연계열 친구들이 수학 가형 원서를 썼습니다. 수학 가형과 과탐. 아니, 작년에는 수능도 수학 잘한 자연계끼리 경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등급 나기 어렸어요. 교과 전형에서의 어떤 비율 자체가 실은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부분들이 인문계 학생들이 좀 더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과보다는 교과에서 합격률도 떨어지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종합으로 좀 더 선호를 많이 하는 거고, 실제 합격률도 더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게 아마 수능 최저 충족과 관련돼서 작년까지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보였던 지원 대비 합격률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역전될 겁니다. 100%. 특히 교과 전형에서는요. 왜? 수능 성적 산출 방법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교과 전형 합격률이 종합보다는 더 높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더 많이 원서를 쓰니까 경쟁률이 더 높게 형성되니까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은 그냥 논술만 잘 쓰면 됩니다.
논술만. 다른 거 없습니다. 경쟁률이 되게 높겠죠. 왜? 내신 성적과 상관없으니까요. 6등급이 연대 합격했대요. 100% 논술 전형입니다. 8등급이 한양대 합격했대요. 100% 논술 전형입니다. 예, 내신 등급이 낮아도 논술을 잘 쓰면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수능 최저를 대부분 적용하거든요. 수능 최저를 통과해도 논술을 잘 쓰지 못하면 합격이 어려운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그래서 논술과 학생부 성적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논술은 100%에서부터 적게는 60%까지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이 전형은 모두 다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극히 적다. 논술을 잘 쓰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는 제 표랑 항상 똑같습니다. 빨간색은 수능 최저가 있는 거, 검은색은 없는 거, 파란색은 일부 있는 거. 예를 들어 외대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는 있고 글로벌 캠퍼스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인문 계열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자연 계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논술 전형은 논술 최저 기준을 통과해도 경쟁률이 절반밖에 안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쟁률이 50대 1, 그럼 절반 줄어도 20대 1, 25대 1. 그래서 논술을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있는 주황색은 뭔가요? 오른쪽이 자연 계열이거든요. 우리 대학교 자연계열학과 오려면 미적분 기하보고 과탐 봐야 돼를 주황색으로 표현했고요. 여기 있는 녹색은 뭔가요? 우리 대학교 자연계열 오려면 수학은 확통 봐도 돼. 하지만 탐구는 과탐 봐야 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가천대학교하고 고려대 세종 수원대학교가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다른 대학교의 논술 전형과는 형식이 다른 전형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롭게 신설되는 논술 전형을 과거 타 대학과 동일하게 보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드시 가천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수원대학교의 논술 전형은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모의 논술을 통해서 올해 출제 기조를 파악하시고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작년도의 경쟁률입니다. 전체 경쟁률인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40대 1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이 30대 1 넘어가는 건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대학교 서열과 거의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밑에 있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경쟁률 빵꾸죠. 뒤집으면요. 전 개인적으로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되게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취업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대리 취업을. 유의미합니다.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된다. 그럼 논술에 대한 조금만 대비를 한다면 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수학이겠고요. 그리고 올해 생기는 가천대학교는 가천대학교의 기본적인 인지도상 또 그리고 타 대학과 다른 전형의 논술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저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하지만 고대 세종과 수원대의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이 경쟁률은요. 의예과를 걷어내면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나름 유의미한 지원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교과 전형은 늘었어요. 종합 전형은 줄었어요를 강조를 했죠. 그것들을 한번 실제로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권 대학들을 스카이, 서성환이, 중경예시, 건동홍수, 국숭세, 과기대, 광명상가, 그 다음에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가천대, 경기대, 가톨릭대, 한양대, 에리카, 항공대, 그 다음에 서울권 여대, 그 다음에 서울의 보통 마지막이라는 뭐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까지 해가지고 결론은 파란색으로 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과 전형은 뭐죠? 늘고 있죠. 종합전형 계속해서 줄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입결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저는 클 거다라고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늘 거니까 경쟁률 떨어질 거니까 합격선 떨어질 거고, 줄었으니까 경쟁률 올라가니까 합격선 올라갈 겁니다. 제발 이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라도 파악을 한 상황에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지, 그냥 전년도에 교과는 몇 등급이 합격했고 종합은 몇 등급대가 갔으니까 그냥 그 등급대로 되면 가겠지라는 부분들은 올해 굉장히 위험한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제발 작년 숫자 그대로 보고 원서 쓰지 마시라.
올해 변화되는 부분들을 감안한 지원 전략을 잡으시라라는 말씀을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과 전형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은요. 되게 좀 대학들이 친절합니다. 전년도에 우리 대학교 무슨 과 몇 등급까지 합격했다라는 입결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 포인트는 뭐냐? 그 대학교 기준으로 산출된 등급에 의한 결과입니다. 아니 이 대학교가 합격선이 이렇게 높다고?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반영하는 교과가 7개, 8개밖에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반드시 입결을 볼 때는 그 입결과 내 학생 스스로의 그 대학교 기준 산출 점수를 같이 알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좋은 건 담임선생님과 함께 그 대교협에서 나온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면 대학별 내신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혼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입정보 포탈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성적 분석 메뉴에 가셔가지고 학교 생활기록을 다 입력하잖아요.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모든 학과 기준에 내 내신 성적 산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와 그 학교의 전년도 입결과 비교하고 단 어디까지는 비교예요. 그 점수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경쟁률은 낮고 충원률은 높게, 즉 논술 전형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왜? 논술은 내신의 영향력이 적으니까, 얘는 내신의 영향력이 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논술은 최저를 통과해도 어렵다겠는데 교과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 했죠? 무조건 불합격되는 사항이 뭐가 있었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불합격이죠. 예.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교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1.0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점수입니다. 오히려 그 점수보다는 수능 최저를 통과한 5.0이 훨씬 대학교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점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 굉장히 강조하는 건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럼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되겠네요. 연세대학교는 최저가 없습니다. 대신 뭘 볼까요? 면접형, 면접을 치릅니다. 저 면접이 그냥 뭐 이런 일상적인 면접이 아닌 한 4-5개의 제시문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이 연세대 수능 최저 없으니까 내신 좋은 친구들이 다 원서를 쓰겠죠. 1단계 오베스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면접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100% 합격이 어려울 겁니다. 왜? 이 학생부 100에서 요 연세대 입장에서 1.2가 1.3보다 정말로 소중할까요? 아닐 거잖아요. 1.1하고 1.5하고 1.5가 정말로 싫고 1.1이 정말로 좋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1.1이나 1.5나 5배수 안에 들면 내신,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땄으니까 거의 점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2단계에서 면접 40, 저기에서 하풀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최저가 없는 대학교, 한양대학교, 수능 최저 없이 내신으로 뽑는 제일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되게 높게 형성되겠죠. 작년에 그런데 한양대학교 발표된 자를 보면 인문계열 일부 학과에서 1.9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그런 합격선이 보이는 학과는 오히려 더 합격선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 항상 그 점수를 보고 1.9라고 거기에 많이 원서를 쓰거든요.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이화여대도 최저가 없다 보니까 면접을 치릅니다. 하지만 연세대처럼 까다로운 면접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면접에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40에 서류 4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 40이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국대학교는 교과 전형이라고 인식으로 원서를 쓰기보다는 종합 전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원 전략을 잡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다른 빨간색 대학들은 수능 체제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제가 서강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의 인문계열을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애초에 작년 4월 30일 발표된 시행계획에 따른 수능 최저 기준을 올해 수정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고3 학생들이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여기에가 숨겨진 바가 되게 큽니다. 원래 서강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은 세계함 6이었어요. 탐구는 1개 반영하고요. 근데 그걸 3개 3등급으로 낮췄습니다.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172명이죠.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할게요. 그럼 1700명 정도가 원서를 쓰는 거네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교과정 합격자가 벌써 얼마냐? 1400명입니다. 서강대 합격할 수 있는 내신은 당연히 여기도 썼다면 여기도 합격하겠죠. 그러면 동시 합격 어디로 위로 올라가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서강대학교는요. 경쟁률이 20대 1이 나와도 최저 통과가 못하면 이 172명을 다 채우지 못한 학과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강대 원서를 쓰는 친구가 서강대 제일 높게 쓸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서울대, 연대, 고대 쓰고 서강대 내려올 거잖아요. 만약에 서강대 합격자가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셋 중에 하나만 합격하면 무조건 거기로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서 쓴 친구가 교과를 쓸 수도 있고 종합을 쓸 수도 있겠고 왜? 종합에서 수능체제를 적용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즉 서강대학교에서부터 교과 전형에 대한 인원을 다 채우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성대 당연히 생기겠죠. 한양대 생기겠죠. 즉 뭐냐? 이 대학들은요. 서강대, 성강대 이 대학들은 최초 합격자가 아니고 5배수의 합격자도 서강대, 성균관대 학생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 10배수 정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등록한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 포인트는 뭐냐? 10배수 안에 들어가지고 전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중앙대학교의 올해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세계합 6위였습니다. 왜? 대학들도 제가 보기에는 반성해야 됩니다. 왜? 수능이 바뀌면 그에 대한 분석해야 되는데 과거 똑같이 약간 뭐라 했어요? 인문계열 65%, 자연계열 35%, 인문계열 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거기서 1등급, 2등급이 더 많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고대처럼 바보같이 인문계열 최저를 더 높게 줘야지 이게 일반적인 대학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인문계열 올해 아이들 수학 때문에 최저 등급 통과하기가 특히 세계 반영하는 저런 전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가 부랴부랴 자연계열이라고 똑같이 최저를 맞춘 거죠. 그럼 다른 대학들은요? 왜 안 했느냐? 서강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는요. 재학생만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누가 제일 힘들어요? 고3 재학생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3 재학생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졸업생까지 혜택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은 졸업생도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능 체제를 못 바꿔요. 고대 세계합 5등급 탐구 2개 반영한다. 저전형 4.0이어도 최저 통과하면 합격합니다. 5.0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만큼 올해 특히 인문계열 학과는 수능 최저 충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아까 앞에서 보셨죠? 좋은 내신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1점대의 친구들이 15명 있다면 그중에 12명은 자연계열이 있습니다. 3명 정도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대학은 똑같이 뽑아요.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인문계열은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원서를 쓸 필요가 있겠고 자연계열은 조금은 신중하게 그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능 체제 충족에서 그런 영향을 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학들은 이제 보면 광운대나 명지대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서도 최저를 안 걸었어요. 그러면서 1점대 후반대 친구들, 2등급 초반대 친구들을 데려가는 대학들인데 앞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 대학들도 합격선이 되게 떨어질 겁니다. 아까 제가 또 하나 짚어드렸는데 명지대학교 올해 13일 날 마감합니다. 글쎄요. 교과전형에 작년도 합격선이 되게 높게 잡혔었거든요.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그 숫자를 보고 13일 날 마감하는데 원서를 아이들이 쓸까? 명지대학 경쟁률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치고 들어가는 지원 전략도 나름 유의미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수능 최저 기준인 거죠.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등급 초반대의 합격선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올해 최저가 생겼습니다. 작년 때 2등급 초반대 합격선 예상하고 원서 쓰면 안 됩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2등급 초반대 합격선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최소한도 저는 건대 이상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경기도에서 건대 합격하고 아주대 합격하면 어디 갈까요? 전 수원에 있는 친구도 건대 갈걸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전형의 변화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제발 원서를 쓸 때
작년에 몇 등급이 합격했으니까 올해 원서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도 작년도에는 어떻게 뽑았고 올해는 어떻게 뽑았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교과전 올해는 신중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교과 전형을 지원 전략을 잘만 잡으면 흔히 얘기하는 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대학교의 저런 변화들도 분명히 확인하고 원서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대학교도 교과전형 없다가 최저가 생긴 전형이 있어요. 학교장 전형. 그럼 이 전형은 작년도의 입결과 다른 입결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권 중상위권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최저가 없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데요. 역시 수능 최저 충족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진짜로 수능 최저 충족하고 가서 앉아 있으면 크리스마스 선물 교과전에서 받을 거예요. 왜? 종합전형은요. 1단계를 통과한 3배수나 4배수에만 전화를 걸 수 있어요. 근데 7일이에요. 3배수 3일이면 끝납니다. 종합은 1단계 통과하고 있어도 전화를 대학이 더 걸 만한 인원이 없을 거예요. 반면에 교과는요. 7일이면요. 거꾸로 7번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두 바퀴, 7바퀴 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는 빨간색에 최저 통과하고 가서 들어앉아 있으면 전화 온다니까요. 이게 저는 올해 수신 지원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가 유일합니다. 내년도에는 추천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기면서 교육부가 대학교에게 야, 대학들 학교당 원서 쓸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는 전형을 만들어. 그게 바로 지역균형 선발전형입니다. 물론 학교별로 뭐 학교장 추천, 고교장 추천, 지역균형 이름은 다른 게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보시면 추천 보이시죠? 여기 2명 쓴다, 5% 쓴다, 4%, 10명, 뭐 15%이죠. 이게 학교당 원서를 쓸 수 있는 최대 개수입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대 송리대 없죠. 이전형. 제가 올해 말씀을 드린 거. 자, 저는 남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단국대학교에 원서를 안 씁니다. 이유가 뭐냐? 남양주시에서 단국대학교에 합격을 하는 순간 자취하기도 애매하고 근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잖아요. 예, 편도 2시간 반입니다. 참고로 단국대학교 정문까지입니다. 강의실은 한 30분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단국대 학교 가는 순간 그 친구는 뭐냐? 왕복 5시간. 저희에서는 단대 안 쓰고요. 어디 가냐? 국민대 갑니다. 국민대. 국민대나 과기대나 광운대 이쪽 갑니다. 왜? 가까운데. 아니면 상명대 가겠죠. 아니면 강원대 갑니다. 자, 문제는 뭐냐?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단국대학교 8명까지 원서를 쓸 수 있는데 다 추천인원을 못 채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통 단국대학교 합격선이 작년도 기준으로 2등급 중반대 합격선이 이루어지거든요. 안 써요, 애들이. 그 애들이 거기 안 쓰고 어디 뭐 국민대나 과기대 쓰겠죠. 그래서 못 채우고 있는데 갑자기 내신 성적 4.5등급짜리 친구가 쌤, 저 단대 아무도 안 쓰면 제가 한번 추천받으면 줘야죠. 여기서 추천 인원은 최대한 채울 수만 채우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4.5등급 붙을까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빨간색 단국대학교 2기함 6등급 최저를 통과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마스 날 전화가 오는 거죠. 왜? 수능 최저를 통과했으니까. 제가 올해 대학교 사정관들, 입학자 관계자들 만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올해 교과 전형에서 몇 프로까지 뽑을 거야? 즉 올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통과하면 다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제가 지금까지 만난 대학들 100% 뭐라고 하냐? 수능 최저 통과하면 다 뽑아야죠. 예. 작년에 한경대학교, 안성인 한경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뭐가 있냐면 작년에 한경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하고 불합격이 나온 학과가 아주 소수 몇 개 학교밖에 없나. 즉 뭐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그럼 내신이 좋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수능 최저를 통과하면 합격이 되는 전형으로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 작년부터. 저는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응시는 적을 거예요. 거기다가 영어 어렵게 나올 거예요. 실은 수능 최저 충족하기가 결코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빨간색 수능 최저 걸린 전형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학들이 배짱 좋게 최저 통과했어도 내신 낮으면 안 뽑을 거야? 올해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올해 수시 지원 전략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이 전형입니다. 최저가 걸려있고 추천 인원이 제한된 전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물론 단국대학교에 써서 4.5등 합격했다면 그 다음부터 고민해야겠죠. 그 친구도 왕복 5시간을 관리 갈 것인가? 아니면 기숙사를 들어갈 것인가? 하지만 4.5등급 대 친구가 단국대 합격했다.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합격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올해 수시 지원 전략의 꽃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역시 각 등급대별로 어느 교과 전형에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지, 합격은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지 좀 나타낸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제일 높은 대학인데 고대 보이시죠? 2.5등급 고대. 왜? 아까 말 고려대. 저렇게 수능 최저가 높은 전형은 교과 전형의 틀이 아닌 수능 전형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합격도 고대 나오죠. 실은 여기도 제일 많이 합격한 사례에서 국민대가 안 보이는 거지 5 이하 가면 여기도 고려대가 나옵니다. 포인트는 그거죠. 그럼 보시면 2등급 초반대에서 이제 서울 중위권 대학 나오고 2등급 후반대에서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하고 가천대 라인 나오고 3등급 넘어가면서 이제 거점 국립대 나오죠. 이렇게. 여기 빨간색은 뭔가요? 작년까지 있었던 적성 전형입니다. 합격도 자연스럽게 3등급 초반대에서 국립대가 나오죠. 그 위로는 서울 중하위권이나 경기도 중상위권 나오고 밑으로 가면 지방 사립대 나오고 이런 구조. 다만 올해 개인적인 예상은 이 밑에 있는 4등급 등 이 그룹도 보통 지방이 나오죠. 저는 여기도 경기도 하위권 대학들이 우리 경기도 기준으로 본다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얘는 뭘까요? 예. 의대가 돼요. 의예과입니다. 의예과 교과 전형이라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갑자기 조선대 전문대가 보이지? 의예과, 치의예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도 똑같이 교과, 고려, 여기도 고려 보이시죠? 예, 그렇죠. 합격도 역시 똑같이 나타나고요. 비슷합니다. 합격선. 근데 다만 2등급 후반대에서 전북대가 살짝 더 올라가는 포인트는 공대라는 부분도 있겠고 또는 보건계열이라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 것들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3등급 때까지의 어떤 국립대 선들 보이는 것들 보시고 똑같이 빨간색은 뭐냐? 예, 적성 전형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 적성 전형을 논술 전형이 조금 가져갈 포인트들도 존재하겠죠. 예. 자, 그 다음 하나 더.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2015 교육과정의 문이과 통합 이전과 이후의 입결 되게 저도 궁금해서 파봤습니다. 뭐냐? 학과는 어떻게 했냐? 그 대학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학과를 찍었습니다. 왜? 소수의 학과는 좀 경쟁률에 따라서 어떤 합격선의 변화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응시론이 제일 많으면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학과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 빨간색은 뭐냐?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인문계열 전반적으로 보면 자, 이화여대 올랐고요. 숭실대 올랐고 광운대 올랐고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숭실대도 거의 오른 게 아니죠. 그러면 이화여대와 광운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최저가 없는 전형입니다. 작년 고3도 코로나 때문에 고3 공부 제대로 못했죠. 교과전을 쓰면서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수능 최저 걸리지 않는 전형을 안전빵으로 좀 지원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어려움 플러스 문이과 통합에 대한 좋은 내신의 저금의 부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하락. 그럼 이것들에게 단순 평균만 했을 때도 차이가 보이시죠? 자연계열은요. 역시 그 자연계열 선발학과에서 가장 선발이 많은 학과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도 떨어진 부분 보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오른 부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검은색은 예년에 비해 합격선이 오른 학과입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성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연계열이 오른 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문이과 통합에 의해서 숫자 좋은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걸 진짜 입결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전체 평균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이런 현상 올해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부분들을 감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종합전형 되겠습니다. 내신 등급 평균 가지고만 절대 원서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특의 중요성을 작년까지는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보여줬다면 올해부터는 마지막 3학년 1학기 세특에서 학생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심화된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블라인드 평가, 교육과정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생기부 기록의 축소는 세특에 대한 강화성, 코로나 상황에서의 졸업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대학들이 감안한 평가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학생들 적극적으로 종합 쓰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에서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선발 인원이 줄었다. 나머지 전형 방법상에서의 변경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내 차기 년도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내려가면 면접 반영률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에 대해서 전형 방법상에서의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을 때 뭘 쓰는 게 좋을까요? 라는 포인트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는요, 아무래도 얘가 이런 걸 했다고 의심이 가는데 해도 일단 했다고 치자. 뭐 하면 되니까 면접에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면접이 없는 전형은요, 확인할 길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두 전형이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합격선은 면접이 없는 서류평가 100에서 조금은 더 합격선이 높게 잡히지 않을까. 두 번째, 면접이 있는 전형은요, 1단계를 통과한 사람만 최종 합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접이 없는 전형은요, 만약에 선발을 한다면 그 인원이 3배수가 4배수가 넘어가도 어쨌든 전환을 걸 수 있겠죠. 장단점은 좀 있겠죠. 하지만 면접이 없는 전형에서 3배수 넘게 충원되는 결과를 지금까지 발표한 대학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합격선은 면접이 없는 서류평가백에서 좀 더 높게 잡힐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두 전형에 대한 지원 전략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들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바로 이 경희대학교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 참고로 전년도에 지원 경향성을 보면요, 이화여대 이렇게 그 최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고려대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고대 쓰는 친구가 이대는 쓰는데 고대 쓰는 친구가 홍익대까지는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고대 쓴 친구가 경희대까지 갈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격선이 3개가 겹치면 경희대에서 많이 위로 올라가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는 이대, 경희대, 홍대 쓰는 또는 경희대, 홍대 쓰는 친구들. 그러면 홍대도 쭉 올라가겠죠. 이런 현상들, 수능 체제 있는 전형끼리의 연결성들이 조금은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저 없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 말고 선발 인원이 줄어서 합격선이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들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기본 전반적인 큰 틀의 부분들의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상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는데 선발 인원의 축소로 인한 합격선의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말씀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저 기준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죠. 경희대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거기 어떻게 그리고 올해 의 쪽은 있지만 약대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약대의 최저 기준이라는 부분들 되게 저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방 국립대에서도 2.0이 넘어가는 교과전형의 의예과 합격자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최저가 있는 부분이라면 최저의 영향력을 되게 많이 받을 것이다. 즉 숫자가 좋고 활동이 좋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를 통과했냐 알았느냐가 훨씬 더 합격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전형에서도 등급별 보겠습니다. 여기는 4등급 이하를 안 한 게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개체수가 적어서요. 빨간색은 뭐냐? 수능 최저 충족입니다. 확실히 고려대학교를 2등급 중후반도 씁니다. 왜? 이게 최저 영향력입니다. 합격은 2등급 초반대까지 나오죠? 그럼 여기 현상에 이 현상에 이대와 고대가 나오면 경희대도 이상까지 뜨겠죠. 원래 경희대학교 일반고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홍대는 어떻게 해요? 더 내려가겠죠. 이런 부분들. 수능 최저 기준의 영향력이 올해 저는 있을 거다. 인문계, 자연계열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죠. 고대 쓰고요. 여기까지 나오죠. 똑같이.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경희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경희대학교도 올해 최저를 걸었기 때문에 그 최저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건 경기도 진협에서 일부 고등학교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능세 충족률이 자연계 학생들보다 적다라는 거죠. 보이시죠? 빨간색. 이건 좀 더 낮은 세기압 6부터 두기압 4, 5, 6, 7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에서 충족을 더 많이 하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수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4월 모의고사입니다. 물론 보실 때는 6모 성적을 받을 때 제가 지금 찍는 기점에서는 안 나왔으니까요. 보시면 국어 평균 등급이, 즉 독서와 문학에서 언어와 매체가 더 높은 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언어 매체 평균이 낮습니다. 3대1로 선택을 했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언어 매체가 똑같이 1등급을 맞으려면 96점 합격과 장문은 언어 매체는 89점. 즉 언어 매체 맞은 아이들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등급도 보면 29%밖에 선택을 안 했는데 1등급, 2등급에서 언매 집단이 훨씬 잘합니다. 언매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수학도 똑같습니다. 미적분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1등급 맞으면 확통은 88점인데 미적분은 82점입니다.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1등급도 36%밖에 선택을 안 했는데 1등급, 2등, 3등급 보십시오. 이게 뭐냐? 제가 아까 내신 성적에서 수학 때문에 인문계들이 등급이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 현상이 똑같이 같이 수학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게 전체 분포인데요. 빨간색이 인문 자연 계열이고 오른쪽으로 붙어 있죠. 상대적으로. 검은색이 인문 자연 왼쪽으로 붙어 있죠. 어떻게 해요? 확실히 문과 학생들이 불리한데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인문계열 아이들은 인문계열끼리 경쟁해서 학과 갈 거잖아요. 자연계열 아이들은 자연계열끼리 경쟁해서 자연계열 학과 갈 거잖아요. 같이 안 싸워요. 물론 제가 올해 예상하는 딱 하나입니다. 경영계열. 경상계열만 조심해야 됩니다. 경상계열 교과 전형만. 왜? 종합은 자연계 아이들이 경상계열 못 쓰겠죠. 왜? 준비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교과는 내신 보고 쓰는 거잖아요. 문과에 좋은 내신 없대. 최저 통과하기 어렵대. 내가 문과 자연계열 있으면 5등인데 문과 가면 2등이거든. 최저 통과할 수 있거든. 왜? 요새 상위권 대학은 복수 전공이 필수입니다. 공대 가서 경상계열 복수 전공하거나 경상계열 가서 공대 복수하나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조심할 부분들은 자연계열 친구들의 상경계열 교과 전형으로의 역교차 지원. 왜? 자연계열 있으면 5등인데 인문계열 가면 2등이래. 자연계열 문과 애들 최저 통과 못한대. 근데 인문계열학과에서 미적분기하 과탐봐도 다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올해 종합전형에서 포인트는 뭐냐? 예, 저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세 특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하나,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어요. 작년에 서류평가가 블라인드 했을 때 어떤 학교가 유리해졌냐? 교육과정 잘 짜는 학교. 올해 과목선택권이라는 부분들을 원서 쓸 때 되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경희대학교가 사정관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연계열 학생이 미적분과 계열 안 보면 불리하게 감점하겠다. 과학교과만에 안 하면 불리하게 하겠다. 생명 관련해서 생투를 안 들으면, 화학 관련해서 화투를 안 들으면 다 불리하게 평가하겠다는 거죠. 인문계열 학생들은요. 인문계열 아이가 사탐을 많이 안 들으면 영향력이 없다도 있지만 어쨌든 불리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상경계열 학생이 죄송합니다. 상경계열 학생이 경제 관련 안 들으면 불리하게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래서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라는 부분들을 올해 종합전형 원서 쓸 때는 조금 신중을 위해서 안 들었다면 살짝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종합전형의 마지막 지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강의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수시 지원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도에 종합과 교과 전형의 비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입결은 흔들립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이과 통합 때문에 인문계열 개체수 적은 거, 자연계열 많아지는 거 고민하시고 원서를 써야 합니다. 자, 수능 성적 산출 방법 때문에 수학이 같이 싸워요. 수학에서 자연계열이 1, 2등급 다 먹어요. 그럼 문과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최저 등급이 어렵겠죠. 이걸 감안하신 원서 지원 전략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야 라는 부분들 후반교가 안 나타납니다.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충실도 이것들이 종합전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연계열 학생이 교과전형 상경계열로는 복수전공이나 전과에 대한 허용력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고민해볼 필요의 어떤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인문계열 학생 입장에서는 쟤들이 공격이 온다고 하는 어떤 신중을 기하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총정리인데요. 작년에 학생 수가 대폭 줄었었어요. 그래서 수시 경쟁률이 뚝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떨어지면 합격선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부 대학에서 우리가 이 정도 등급을 뽑아야 된다고 에이 그냥 정시로 2월 시키자 2월 시켰어요. 그러나 웬걸 작년도 수능 애들이 많이 안 봤거든요. 정시률 떨어집니다. 경쟁률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입결 떨어진 걸로 연결되겠죠. 입결 떨어지고 뽑으면 다행이었어요. 실은 서울권 대학들도 작년에 뽑지 못해서 추가로 넘긴 대학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올해 상황인 거죠. 작년도에는 16개 대학교의 수능 선발 비율이 28.9였어요. 올해는 38.8이라고요. 3명 뽑다가 4명이라고요. 즉 작년도에 정시로 2월 시킨 인원보다 올해 출발점 자체가 더 많아요. 이미 정시에 많이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또 넘긴다고요? 수시에서? 그러면 정시를 대학들이 왜 하죠? 그나마 수능이라도 잘 본 애를 뽑으려고 하는 게 정시잖아요. 올해 정시 입결 100% 폭락이에요. 왜? 올해 수능 인원 100% 떨어지거든요. 정시 입결 100% 폭락입니다. 그런데 정시를 더 하고 싶겠어요? 대학들은 죽어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올해 수시에서 최저 기준 건 전형이 늘었다고요. 수능 안 볼 거라고요. 영어 어렵게 나온다고요. 그럼 최저 통과대 어렵겠죠? 그런데 충원 기간은 작년 5일에서 올해 7일까지예요. 대학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예.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을 안 시킬 거라고요. 그러면 종합전형은 1단계 통과한 애들한테 전화를 걸 거고요. 교과전형은요. 수능 최저 통과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합격선이 떨어지는 속도, 숫자, 교과가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해 실은 근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이 종합은 쓰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쓰되 작년까지는 아까 보셨지만 수시를 쓰면 4개를 종합 쓰고 2개를 교과를 썼겠죠. 저는 올해 3개를 종합 쓰고 하나 정도는 더 교과에다가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9월 14일 날 수시 점수 끝나고 아 나의 고3 수험 생활은 끝났다 하면 안 되는 거고 11월 18일까지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올해 정말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대학을 왜 가죠? 한 번 정도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인지 정말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인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취업과 관련된 전략을 짜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의 선택의 포인트는요. 무조건 상위권 대학만 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알짜 취업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다니기 편한 곳인지. 근데 실은 이 통합거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원서 쓸 때 막상 합격을 하면 등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실은 이 통합거리입니다. 세 번째,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다고요? 뭐 가정 형편이 어렵다거나 아버님이 국가보훈 대상자라거나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다면 최소한도 6개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최소한도 2개 정도는 그 지원 자격을 활용한 지원 전략을 잡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6개 썼는데 6개 다 합격했어요. 서울대를 쓴 친구라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중위권에서 6개를 6개 다 합격했다? 뒤집으면요. 다 하향 지원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원서는 제일 잘 쓴 게 뭐냐면요. 6개를 썼는데 하나만 마지막 전화 찬스 최종 당일날 9시에 전화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 질러서 어쨌든 제일 끝을 잡은 거죠. 그건 극단적인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6개 원서를 쓸 때 적정도 좋고 안정도 좋지만 소신도 필요합니다. 쓰고 싶으면 써야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연대 가고 싶어요. 원서를 안 쓰면 절대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6개 모두 다 안정 적정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한 하나 정도의 2개 정도의 지름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유의미한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